안녕하세요. 주민 메디컬 홍금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은정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 도피로 잠을 좀 많이 잔다던가 아니면 슬픈 영화를 일부러 찾아 좀 봐요. 이게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 네.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죠. 그거 말고도 이제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매운 음식을 먹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음식은 아니고요. 아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을 때 드셨던 고구마인데요.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영양적인 성분도 가지고 가고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딱 드셨을 때 이 포만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부터는 이 매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뭐 식이섬유도 풍부한 이 고구마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민 메디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오늘의 주제를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슴. 아름다운 가슴은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선천적인 이유 또는 유방암 등으로 인해 소중한 가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인 유방암은 가슴 절제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리에 빠진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절제와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가슴 속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인 제가 생각해도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슴을 잃는다는 것, 제가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네. 같은 여성인 제가 볼 때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 여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슴인데 가슴을 잃었다 하면요, 뭔가 여자로서의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또 희망찬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슴을 절제한 후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옥재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화면에서 가슴 절제에 대한 화면들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생각보다 가슴을 상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암으로 인한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 전체 여성암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암이고요. 최근에 점점 발생률이 늘고 있고 한 3, 4년간은 연간 한 4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슴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몸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이 가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죠. 여성의 상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외에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많이 아프시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이런 가슴 절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사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왠지 움츠려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고요. 또는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좀 소원해지고요. 자녀들하고 또는 손자, 손녀들하고 수영장을 가거나 뭐 찜질방을 가거나 이런 일도 좀 움츠러들게 되고요. 미혼 여성의 경우는 새로운 남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일까지도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마음이 찡한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성이라고 하면 한 가정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의 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의 문제라고도 정말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본인의 고통이 가장 크겠지만 그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족, 친지 물론이고 굉장히 친한 친구분들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남일 같지가 않고요. 제 가족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원장님, 실제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잃어버린 가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유방복원술 또는 유방재건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잃어버린 가슴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기왕 고생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간의 고생을 조금 더 보상받고 이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수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유방 재건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방 재건을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유방을 만들어서 반대쪽 가슴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고 조금 더 이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 방법에 따라서 크게 자가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과 인공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으로 가슴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의 조직 중에 뱃살이나 등살처럼 조금 여유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가슴의 볼륨을 만드는 것이고요.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 가슴의 볼륨에 해당하는 것을 보형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수술 받으시려는 분들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방법은요, 우리 몸에 여유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가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나 등에 있는 살을 가지고 가슴을 만드는 것인데요. 특징은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공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일단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늘어진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에 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배도 동시에 좀 날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에 조금 비만인 여성분들은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가 조직으로 이용한 재건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조금 날씬하고 살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자가 조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네, 살이 없으면 자가 조직으로 충분한 볼륨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보형물을 이용해서 그 모자란 볼륨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날씬하다면요. 우리가 자가 조직 시술을 했을 때 조금 더 흉터가 눈에 잘 띌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형물을 사용해서 재건을 한다면 그런 단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좀 더 적합한 그런 분들에게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보형물을 넣어서 그 재건술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은요, 가슴의 대부분의 볼륨을 보형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을 때는 가슴의 볼륨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의 피부까지 같이 절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형물은 피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형물로 재건을 하기 전에는 조직 확장기라는 걸 넣어서요, 피부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직 확장기라는 거는 풍선 같은 것을 몸 안에 넣는 건데요.
그걸 넣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그 풍선을 조금씩 늘립니다. 그러면 2달에서 3달간에 걸쳐서 피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피부를 충분히 늘려서 가슴 절제술 받은 전 상태의 피부를 회복하게 되면 그때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영구적인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이때 반대쪽 가슴의 모양과 크기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반대쪽 가슴도 미용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장점은 새로운 흉터가 없고 더 이상 조직에 희생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는 미혼의 여성들에게 아주 각광받는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몇 개 적었거든요. 이 유방 재건술은 이제 수술 방법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는지 그 시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방 재건 수술을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재건 수술도 하는데요. 만일 유방암의 병기가 심해서 재발이나 치료에 위험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 않고요. 또는 절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가슴의 모양과 형태가 변하고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하는 것이고요. 지연 재건의 경우는 사실은 즉시 재건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받았다면 방사선 치료에서 손상받은 조직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라도 원하실 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동시 재건이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동시 재건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사선 치료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네. 우리가 즉시 재건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모양이 이제 일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약간 미용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암 수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 수술을 할 때는 너무나 걱정이 많고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질 가슴의 상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고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요. 만일 수술 후에 내가 가슴을 만들 때 조금 더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적합한 케이스, 그런 경우에 즉시 재건이 좀 더 좋고, 방사선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미용적으로 좀 더 충분히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거나,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런 보형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연 재건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방사선 치료 후나 미용이나 이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지연 재건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형물 재건을 하는 경우에요. 조직을 없애고 없앤 조직에 보형물만 넣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술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재건도 괜찮은데요. 만약 우리가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조직 확장기라는 걸 넣게 됩니다.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피부를 늘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조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확장기를 넣을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 가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와 논의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직 확장기를 넣는 수술은 상당히 간단하며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암 치료를 받으시고 일단, 그래서 마음의 짐도 덜어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넣는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보건 방법도 물론 중요하고 이 시기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유방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두와 유륜까지도 같이 복원이 가능한가요? 복원할 때? 일단 유방 재건을 하고요. 유두, 유륜도 역시 재건을 해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슴을 찾는 건데요. 유두, 유륜까지 만들고 나면 뭐라 그럴까? 화룡점정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로소 우리가 만드는 가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나눠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유두와 유륜을 재건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고 그날 와서 시술 받으시고 그날 저녁에 얼마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슴을 재건하고 좀 시간을 두었다가 유두유륜을 만드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미용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좀 해서 여성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술이 여성의 건강과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만큼 작은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수술 전에 철저한 상담을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신 여성분을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수술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소중한 부분을 절제해야 하는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약 8만 7천 명에서 2013년 12만 3천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매년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 환자.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여성의 경우 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여성분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방암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분은 39세의 여성 김현주 씨. 첫째 아이를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 유방암을 발견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질병이라는 게 처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유방암 걸린지를? 그때 그냥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요. 가슴이 좀 단단함이 있어서 그냥 임신 중에 유선이 좀 막혀서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 했는데 이제 단단함의 세계가 이제 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 3기 이제 겨드랑이 림프 전이까지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바로 가슴을 어떻게 제거를 하신 건가요? 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이제 한 달 정도 조기 출산을 해놓고 병원에 가서 항암으로 암 크기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암으로 암 센치를 줄여놓은 다음 완전 절제를 했죠. 하고 방사선 치료를 후에 다시 하게 됐어요.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현주 씨.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바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혈병까지 같이 걸리셨어요.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치료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암이 그러니까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저도 생소한 그런 또 다른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시기였고 그런 과정에 재건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방암이나 백혈병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재건 수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병원을 특별하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그냥 그 치료 방법과 수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었는데요. 이 재건이라는 게 가슴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양쪽 사이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알아보고 병원도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요. 선생님과 이제 저에게 맞는 수술 방법으로 제가 건강하면서도 이쁜 가슴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그리고 백혈병과 맞서 싸우던 현주 씨는 뜻밖의 곳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백혈병까지 앓았던 현주 씨에게 재건의 가능성이 있다, 가슴을 복원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인데요. 우리 김현주 씨가 유방암에 걸렸다가 또 백혈병에 걸리셔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큰 병을 젊은 나이에 동시에 겪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환자들을 겪었던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백혈병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과연 유방 재건 수술이라는 수술을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도 중요했고, 백혈병 치료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재건 수술을 원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실 그 나이에 한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 큰 병을 얻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분이 수술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분을 경험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건 수술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재건 수술을 진행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몸 자체는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큰 무리가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요. 수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불편함을 동반하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면 그런 게 비교적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요. 현주 씨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가슴을 찾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수술의 회복도 실제로 굉장히 빨랐고 경과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현주 씨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을 받아 잃어버렸던 가슴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의 암, 그리고 가슴 절제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상받아 현주 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너무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재건을 받고 난 후에 아무에게도 백혈병에 걸렸단 말을 안 한 이상 제가 아팠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요. 은정 씨가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럼요.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아픔을 지녔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깝긴 했지만요.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당당하고 밝은 모습에 제가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영상을 보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장님 이게 수술 내용인데요. 그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경우에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세하고 확실한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수술의 목표를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지 잃어버린 가슴을 만드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하고 싶으신 건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아름답고 이쁘게 해야 될 건지, 아름다고 이쁘게 한다면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의 가슴을 얻고 싶은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에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방 재건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초음파 검사, 또 주기적인 유방암 검진을 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준비를 하고 수술을 시행합니다. 대개 수술은 한 번에 끝나게 되고요.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할 때 조직 확장기를 넣는다면
2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제가 만나본 여성분들이 꽤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들 몇 분 얘기를 드리면 어떤 3명의 자매분들이 계셨어요. 3 자매분들이 하는 일은 다 다른데 유방암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3분이 다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조직적 특성이 사실은 비슷하기도 하면서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을 만나서 제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수술도 잘 됐고요. 그 3분의 사회생활 또 3분 간의 우애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가수셨어요. 무대에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늘 가서 노래도 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활동적이셔서 춤도 많이 추시고 하여튼 무대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의상도 입으셔야 되고 그때마다 없어진 가슴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들고 불편하셨었는데요. 수술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무대에서 활약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이어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독산동에 살고 있는 53세 주부 최현정이에요. 아, 예.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한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 가슴 다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절제한 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좀 알아봤는데 뭐 보형물 넣는 것도 있고 뭐 뱃살 뭐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한 5년 전에 유방암 이제 수술을 해서 이 가슴을 제거를 했는데 보형물을 넣을까 아니면 자가 조직을 넣을까, 이 뱃살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2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겁니다. 못하는 방법은 없는데 어떤 방법이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한지 그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일단 본인의 체격이 조금 살이 있으신 편인지 아니면 날씬하신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살은 좀 있는 편이에요. 네네. 혹시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거나 복부에 흉터가 있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자연분만 했고요. 네. 좀 수술 후에 좀 날씬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좋겠죠. 네. 네, 예. 일단 양쪽에 보형물을 넣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조직 확장기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직 확장기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약간 팽팽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다른 부분들이 약간 처져 있다 그러면 밸런스를 위해서 살도 좀 많으시니까 뱃살을 이용해서 양쪽을 다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만약에 본인이 날씬하다 그러면 가슴도 좀 팽팽하고 이래도 오히려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그러면 또 양쪽에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서 보형물 제거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뱃살을 이용하게 되면 대개 우리가 뱃살을 가지고 가슴을 만드는데 한쪽 가슴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뱃살을 2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쪽의 가슴을 만드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원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진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담자분, 이거 말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뱃살로 수술을 하면 그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뱃살로 수술하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 말은 안 되지만 사실은 아픈 수술이라기보다는 조금 몸이 힘든 수술이에요. 수술 시간도 좀 길고 실혈량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처지는 수술인데요. 대략 일주일 정도면 보행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배는 좀 당기세요. 배는 좀 당기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유 있게 한 3주 정도는 쉬라고 얘기를 하고요. 3주 정도 되시면 사무직들은 다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시면 이제 등산 같은 거 하실 텐데요. 등산 같은 격한 운동은 한 2달 정도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야 그런 격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직장을 좀 다니시는가요? 네,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좀 이제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좀 아프다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픈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아픈 거 못 참아서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안 아프게 해줄 수 없냐,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또 걱정도 많으시고 심지어 수술 전날에 전화해서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지만 수술 후에 이틀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왕절개 수술보다는 훨씬 아프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을 가면서 급격히 좋아지고 절제적인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고 또 통증이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감기 때문에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그것도 사실 아프거든요. 아프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상담자분이 아마 그런 걱정, 그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자분 궁금한 거 다 좀 풀리셨나요? 네네, 원장님 덕분에 많이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신 분처럼 아무래도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좀 어떤 편인가요? 약간 긍정적인 편인가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은 중년의 여성분이셨어요. 저한테 왔는데 일단 원하는 것이 반대쪽 가슴은 손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 조직을 가지고 내 거로 가슴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뱃살로 재건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배에는 볼륨도 많고 피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큰 가슴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진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가슴을 뱃살로 재건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흡사하게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가슴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좀 조마조마했는데 잘 됐다고 하니까 더 네.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좀 아마 사례자분한테도 이제 상담자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상담자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48세인 철산동에 사는 주부 경영한데요. 예. 네, 아, 어떤 예.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유방암에 걸려서요. 네. 네, 너무 힘든데 그 절제까지 해야 한대요. 그래서 올해 말에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돼서요. 새로 가슴을 만드는 수술을 유방암 수술할 때 같이 해야 할지 예. 아니면 유방암 수술 끝나고 나중에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할 건지, 그리고 동시에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일단 본인의 병기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아직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의사와 지금 상담 예정이거든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유방암 수술 후에 전절제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분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 유방의 일부만 절제를 하는 경우는 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만든 가슴의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연재건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사선 치료에 계획이 없고 확실한 건 조직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보기에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면 즉시 재건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슴을 절제할 때 절제하는 피부의 양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피부를 같이 많이 절제해서 조직 확장기를 넣어야 된다면 굳이 즉시 재건을 권하고 싶진 않고요. 만약에 피부 절제를 많이 하지 않고 보형물만 넣어서 끝나는 상황이면 즉시 재건을 하는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술을 담당하실 선생님하고 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그리고 재건 수술을 담당해줄 선생님이 결정이 되셨으면 그 선생님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궁금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만약에 유방암 수술할 때 가슴 만드는 수술도 동시에 하면 유두나 유륜도 함께 만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유두와 유륜을 함께 만들 수도 있고요. 유두와 유륜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두와 유륜을 만드는 수술을 하다 보면 혈류가 조금 떨어지거나 조직에 혈류에 약간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재건 수술을 하는데도 혈류의 일부 차단을 시키게 되는데 또 그런 수술을 해서 혈류가 나빠지면 뭐 괴사하거나 이렇게 되진 않지만 만든 유두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해서 혹시 유륜 주위에 문신을 하거나 하는데 좀 주저하면 색깔이 조금 덜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두 유륜을 재건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슴 형태만 이제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유두 유륜을 그냥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방금 상담하신 분처럼 그 동시 재건이냐 지연 재건이냐 이 둘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환자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수술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냥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지연 재건이 좋겠다. 네. 그다음에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할 계획이면 자가 조직은 그래도 방사선 치료에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즉시 재건을 받으시고 보형물 재건을 받으실 거면 지연 재건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양자 다 가능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즉시 재건을 하시려면 본인의 병기라든지 수술 후의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주신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부분 절제술을 받는 분도 있고 전 절제술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분 절제술을 받는 이유는 가슴이 없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받으시는데 부분 절제술 후에 가슴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건 수술을 할 때는 부분 절제술한 가슴을 보형물로 재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가 조직 재건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부분 재건, 그러니까 부분 절제술을 받아서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슴을 살렸지만 모양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재건 수술을 하는데 본인은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자가 조직 재건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앞으로 재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재건을 한다면 보형물로 하고 싶은지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도 다 염두에 두셔서 최초의 수술 방법 및 재건 방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철저한 상담.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완벽하고 또 알맞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맞고요. 철저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수술. 그에 필요한 관리가 있다면 수술 후에도 잘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좋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상처도 잘 낫고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어야 되는데요. 일단 상처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보형물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특히 염증과 감염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염증과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 수술한 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을 잘 드시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될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가조직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만든 가슴도 그렇지만 자가조직을 공여한 부분, 그러니까 배나 등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유방 재건 수술은 결론적으로 미용적인 부분과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인체에 우리가 어떤 자가 조직을 수술을 해도 공요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상처는 깨끗이 나야 되면서 우리가 만든 가슴은 굉장히 아름답고 반대쪽과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수술만 받은 게 다가 아니라요. 그 후에 좀 자신의 몸을 체크를 해보셔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과는 조금, 그러니까 가슴 보건술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제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형물이라든지 자가 조직을 넣는다면 또 다른 수술을 또 한 번 하는 건데 그 유방암 쪽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재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위험은 좀 없는 건가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될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괜히 건드려서 재발하진 않을까? 내가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검진에 장애를 주진 않을까? 혹시 재발을 한다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이전에는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이렇게 수술들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유방 재건 수술은 암의 재발, 또 암의 검진, 재수술에 그 어떤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증명이 됐고요. 워낙 요즘 진단 장비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검진을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거 자체가 암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도 유방 재건을 기왕에 받으셨으면 재수술을 할 때 조직의 여유가 많아서 조금 더 수술이 용이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 재수술을 하면서 먼 데서 조직을 가져오는 좀 큰 수술을 같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요. 본인이 가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구태여 미루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장님의 말씀이 아마 솔로몬의 해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4월부터 유방 재건술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 재건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방 재건술 보험을 원하셨고 간청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의 시각에서는 이뻐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성이 가슴을 잇는 거는 여성의 존재감만저 상처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신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또한 가슴이 한쪽이 없으면 신체의 불균형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줬는데요. 이 건강보험의 시작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에서 좀 해방되시고 많은 혜택을 받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제2의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요. 일단 가슴이 없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네. 너무 고통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덜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수술은 수술 전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꼼꼼한 상담을 하신 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